마흔전의 부동산 부자, 그것도 서울 건물주가 된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 마흔전의 부동산 부자가 되는 5가지 방법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특히 우리 밀레니얼 세대를 위해서 완전히 새로운 길을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게 어떤 방법인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아마 이 말만 들어도 한숨부터 나오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번 생엔 틀렸어 하면서 거의 포기 상태이신가요? 그런데 만약 그 아파트라는 길 자체가 정답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오늘 그 생각의 틀을 완전히 깨드릴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표 하나가 오늘 이야기의 모든 걸 말해줍니다. 왼쪽을 보세요. 우리가 아는 전통적인 투자, 바로 아파트 시장이죠. 이미 다 지어진 상품을 사서 오르기만 기다리는 정말이지 피 터지는 경쟁 레드오션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을 한번 보세요. 이건 게임의 법칙이 완전 다릅니다. 낡은 건물이란 원재료를 가지고 나만의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 이건 투자가 아니라 사업의 관점이죠. 바로 여기가 우리가 찾아야 할 새로운 기회, 블루오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5가지 순서로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첫째, 똑똑한 사람들은 왜 아파트를 떠나는지. 둘째, 그렇다면 그들은 어디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지. 셋째, 정부 정책을 어떻게 내 편으로 만드는지. 넷째, 투자자가 아니라 사업가가 된다는 건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 가장 궁금하실 부분이죠. 그래서 나도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까지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죠. 첫 번째 이야기, 아파트를 떠난 부자들입니다. 부재처럼 우리 머릿속에 아주 단단하게 박혀있는 아파트 불패 신화라는 믿음에 한번 제대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파트만 사두면 무조건 오른다는 시대는 이제 끝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의 규칙이 바뀐 거죠. 이제는 남들이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수동적인 투자자가 아니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재료로 직접 요리를 해나는 그런 적극적인 사업가가 되어야만 새로운 부를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아파트가 아니라면 대체 어디에 기회가 있다는 걸까요? 바로 여기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낡은 건물에서 보석 찾기.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지나치시는 바로 그 허름한 건물들 속에 진짜 보물이 숨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찾냐고요? 그 비밀을 지금부터 알려드리죠.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승연 씨 이야기인데요. 정말 놀랍습니다. 3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자기 자산을 무려 20배로 불렸다고 해요. 그가 깨달은 게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아파트는 시장의 가격을 올려주기만 기다려야 하지만 작은 건물은 내 노력으로 직접 가치를 키워나가는 재미가 있다. 이 생각의 전환, 이게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전략의 가장 핵심적인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잘 보세요. 낡고 허름한 건물 자체는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거의 0에 가까워질 수 있어요. 감가상각되니까요. 하지만 그 건물이 딛고 서 있는 바로 그 땅은 어떻습니까? 땅의 가치는 절대 0이 될 수 없죠. 맞습니다. 우리는 낡은 건물을 사는 게 아니라 미래 가치가 계속해서 오를 땅을 사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럼 아무 낡은 건물이나 사면 되나? 당연히 아니겠죠. 최소한 이것만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일종의 실전 체크리스트인데요. 첫째, 차가 드나들 수 있게 도로 폭이 최소 4m는 되어야 하고요. 둘째, 요즘 필수죠. 주차 공간이 나올 수 있는지 봐야 합니다. 셋째, 대중교통 이용이 편한가?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꿀팁. 만약 북향 도로에 딱 붙어 있다? 그럼 정말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일조권 제한을 덜 받아서 건물을 더 높고 넓게 지을 수 있거든요. 자, 좋은 땅을 찾았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걸 개발하려면 목돈이 들잖아요. 여기서 세 번째 핵심이 등장합니다. 바로 정책에서 기회 찾기. 내 돈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부의 지원을 아주 똑똑하게 내 사업의 발판으로 삼는 거죠. 여기서 꼭 알아둬야 할 키워드가 바로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이게 뭐냐면 예전처럼 동네 전체를 싹 밀어버리고 아파트를 짓는 게 아니고요. 기존 동네의 모습을 살리면서 낡은 것들을 고쳐나가는 방식이에요.
이게 우리한테 왜 중요하냐? 이건 사실상 정부가 여러분, 낡은 집 고쳐서 새 건물 지으세요. 저희가 팍팍 밀어드릴게요. 하고 우리에게 보내는 아주 강력한 신호나 마찬가지거든요. 도시재생 사업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우리가 딱 집중해야 할 건 바로 이 자율주택 정비 사업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 집 새로 짓기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옆집이랑 또 그 옆집이랑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뭉쳐서 낡은 집들을 허물고 같이 멋진 건물을 올리는 거죠. 대규모 조합이 필요 없으니까 우리 같은 개인이 시작하기에 딱 좋은 모델인 셈입니다. 정부 지원이 어느 정도냐면요. 정말 파격적입니다. 한번 보세요. 전체 사업비의 무려 70%까지 대출해주고요. 더 놀라운 건 이자율입니다. 연 1.5%. 요즘 같은 시대에 상상이나 할 수 있는 금리인가요? 심지어 머리 아픈 서류 작업이나 인허가 과정도 알아서 다 도와주는 원스톱 서비스까지 제공합니다. 이건 뭐 거의 몸만 오세요 수준이죠. 자, 이제 네 번째 단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여러분이 단순 투자자가 아니라 진짜 사업가가 되는 시간이에요. 좋은 재료, 즉 땅을 구했으니 이제 이걸 어떤 멋진 상품으로 만들지 결정해야 하죠.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기존 건물을 예쁘게 고쳐 쓰는 리모델링이냐, 아니면 아예 싹 밀고 새로 짓는 신축이냐. 이 결정이 여러분의 수익률을 완전히 좌우하게 될 겁니다. 둘 다 장단점이 아주 뚜렷해요. 리모델링은 아무래도 돈도 덜 들고 위험 부담도 적고 사업 기간도 짧다는 장점이 있죠. 대신 가치를 확 끌어올리는 데는 좀 한계가 있고요. 반면에 신축은요? 완전히 새로운 건물을 만드는 거니까 자산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정부 지원을 받기도 훨씬 좋죠. 물론 돈도 시간도 더 많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건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자본 상황과 땅의 잠재력을 보고 내리는 아주 중요한 사업적 결정의 순간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장입니다. 지금까지 이론은 다 배웠고 전략도 알겠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계속 맴돌죠. 그래서 진짜 내가 할 수 있다고?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야?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실제 성공 사례를 통해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프로젝트 이름은 미코노스인데요. 이 건물의 시작은 정말 보잘것없었습니다. 역에서 가깝긴 한데 아주 가파른 언덕 꼭대기에 있었고요. 땅도 좁아서 정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그런 낡은 주택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딱 2명이 의기투합해서 뛰어들었는데요. 각자 투자한 돈이 2억 7,500만 원이었습니다. 물론 큰 돈이지만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 사는 걸 생각하면 어떠세요? 훨씬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금액이죠? 그리고 딱 2년 2개월이 지났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정말 놀랍습니다. 한 사람당 세금을 떼기 전 수익이 무려 2억 1,183만 원. 투자 원금의 거의 77%에 달하는 수익을 올린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것들이 그냥 책상 위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돈이 되는 현실이라는 증거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동네를 걸을 때 무심코 지나쳤던 낡은 건물들이 아마 조금은 다르게 보일 겁니다. 저건 그냥 낡고 허름한 집이 아니라 어쩌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의 땅이자 보물지도의 시작점일지도 모르니까요.